자, 6장의 연습 문제 몇 개 좀 살펴보고 7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살펴볼 거는 일단은 12번부터 좀 살펴볼 건데요. 12번, 뭐 13번 몇 개 이렇게 좀 볼 건데 12번을 좀 잘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에서 Z가 실수가 아닌 복소수다. 자, 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Z가 실수가 아닌 복소수다. 요거는 우리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 말일까요? Z가 실수가 아닌 복소수다. 만약에 Z를 A 플러스 BI로 둔다면 어떤 특징,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어떤 조건일까요? Z가 실수가 아닌 복소수다. B 값이 절대로 0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되겠어요? B가 0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B가 0 되어버리면 실수가 나오니까. 맞아요? 그래서 Z가 실수가 아닌 복소수다. 그 다음에 B가 0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첫 번째 문제가 Z-1의 제곱이 실수다. 라고 했을 때, 뭐 구하라죠? Z 더하기 Z바. 네,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잘 기억하세요. 어떤 복소수가 실수다라고 조건이 주어지면요. 기억을 하세요. 원래 거의 켤레랑 값이 두 개가 같죠? 이해가 됩니까? 실수니까. 실수, 허수부 0이니까 거기 켤레 씌워봐야 똑같은 실수 나오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할 건데, 물론 이제 이 문제처럼 그냥 Z는 A 플러스 BI를 두고 A 구하고 B 구하고 해가지고도 답이 나올 거예요. 답은 나옵니다. 답은 나오는데, 과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네, 무슨 말인지 알 리가 없죠. 네. Z는 A 플러스 BI 두고 요 관계식에 대해서 지금 A 플러스 BI 해가지고 제곱을 시키고 쭉 가면은 A가 어떻고 B가 어떻고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조금 좋지는 않은데 답은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돌아간다 그래야 될까요? 계산이 또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하는 건 실제로 실력 정석에 가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걸로 문제를 다 풀어버리는데 방금 얘기한 건 뭐예요? Z-1의 제곱이 실수기 때문에 이거랑 Z-1의 제곱에다가 내가 전체 켤레한 거랑 두 개가 같을 거다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문제에서 묻는 Z 더하기 Z 바의 값이 얼마냐라고 하는 걸 바로 구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걸 좀 알아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A 플러스 BI 두고 계속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게 조금 더 고급진 풀이, 조금 더 좋은 풀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건 어떻게 됩니까? Z-1이 두 개 곱해진 거니까 거기에 켤레하면 Z-1 전체의 제곱 되겠어요? 여기가 Z-1의 켤레에다가 Z-1의 켤레니까 얘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니까 이런 정도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 식을 전개해가지고 보면 Z제곱 마이너스 2Z 더하기 1 여기도 Z바의 제곱 2Z바 더하기 1 1은 지워질 것 같고 여기에서 관계식이 톡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수분해해가지고 이항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Z제곱 마이너스 Z바의 제곱 빼기 2배 Z 마이너스 Z바는 0이 나오겠죠. 그러면 Z-Z바가 여기에도 있으니까 Z-Z바 그 다음에 Z 더하기 Z바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Z가 실수가 아닌 복소수가 되어버리면 이 Z하고 Z바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BI가 달라지니까 부호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0이 안 되고 이쪽이 0이 나온다. 따라서 Z 더하기 Z바는 얼마? 2다. 이렇게 풀어내는 게 조금 더 좋겠다는 얘기죠. 실제로 풀어보면 A 플러스 BI를 두고 계산하는 것보다는 훨씬 간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복소수가 실수다라고 했을 때는 그놈의 켤레를 씌워서 그게 원래 거랑 같다라고 하는 요 식을 먼저 떠올리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2번도 똑같은 식으로 Z 더하기 Z분의 1 Z 더하기 Z분의 1이 실수니까 이거 전체의 켤레도
같을 거다. 문제에서 Z, Z바니까요. 그래서 얘를 Z바 더하기 Z바분의 1. 그럼 똑같은 식으로 이항을 해가지고 관계식을 한번 보면 Z 빼기 Z바 다음에 Z분의 1 마이너스 Z바분의 1은 0. 이렇게 되겠죠. 맞나? 그다음 요거 통분하면 요거 생기잖아요. Z 마이너스 Z바분의 1.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1 빼기 Z, Z바분의 1은 0 되겠어요? 요거 통분하면 요거잖아요. 여기 생기니까 묶어내고 나면은 여기 1 맞나? 1 맞나요? 맞나요? 맞나? 여기 Z바분의 1이 아니죠. Z바죠. 계산이 안 되냐? 통분해 봅시다. 통분하면 Z바고요. 여기는 Z바 빼기 Z가 되고, 요걸로 묶어내고 나면, 이거는 0이고, 여기 부호가 다르네요. 그죠? 그러면은 Z 마이너스 Z바로 묶으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지? 1 마이너스 이거 맞나요? 요거 맞나? 여기가 부호가 다르니까. 그죠? 맞죠? 는 0이에요. 그래서 아까 봤듯이 어쨌든 얘가 0은 아니니까, 얘가 0은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이 0이니까 Z하고 Z바 곱한 건 얼마다? 1이다라고 해서 바로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I로 두고 하는 거하고, 이렇게 실수다라고 했을 때 켤레가 같다라고 해서 식을 내가 얻어내는 거랑 풀이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실수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요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문제에서 Z를 구하라, 어떤 복소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요런 경우에는 Z를 그냥 A 플러스 BI로 두고 가시면 편해요. 요때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A하고 B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건데, 그 외에 어떤 특정한 값을 구하라 라고 했을 경우에는 대체로 이런 켤레 성질을 이용해서 좀 많이 풀어낸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 되겠어요? 13번도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13번에도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알파하고 베타바가 1이죠. 알파하고 베타바가 1이니까 여기에다 켈리 씌운 거, 알파바에다가 베타를 곱한 것도 1이다라고 하는 걸 얻어내시면 돼요. 그러면 베타바분의 1, 알파바분의 1이니까 여기에서 알파는 베타바분의 1, 그 다음에 베타는 알파바분의 1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한다는 얘기는 알파 더하기 베타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문제가 너무 간단해지죠. 그래서 켈레 성질을 이용한다는 게 어떤 건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14번에도 이거는 지금 12번, 13번, 14번은 전부 다 실력 등석이 있는 문제입니다. 실력 등석이 있는 문제고, 알파하고 알파바가 2가 되고 베타의 베타바도 2고,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에, 그 다음에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는 1이다 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알파바 베타바를 요걸 이용해서 좀 바꿔버리면 알파 더하기 베타, 여기 알파분의 2 더하기 여기는 베타분의 2는 1, 요 정도가 나오니까요. 요걸 전개시키면 1번 모양이 툭 튀어나와요. 1번 모양이 튀어나옵니다. 요거 전개하면 2 더하기 베타분의 2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2베타 다음에 2는 1. 그래서 전개하면은 얼마죠? 여기가 4고, 네, 3,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3 정도가 되겠네요. 되겠어요?
1번 답을 찾으면 2번 답은 어떻게 되느냐면 베타분의 알파인가요? 네. 베타분의 알파 값을 모르니까 x. 그러면 주어진 1번식이 x 더하기 x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여기에서 x를 구해내시면 되겠죠. 그럼 뭐 2차 방식 푸는 거니까요. 근해 공식 정도 쓰시면 복소수로 튀어나올 겁니다. 네, 15번도 한번 볼까요? 15번도 간단한 얘기인데 여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15번도. 어쨌든 어떤 복소수가 실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뭐 자꾸 자체에서 얻어내는 거지. 어쨌든 복소수를 a 플러스 bi라고 두고 푸는 것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복소수를 잘못 배우면 뭐 z는 a 플러스 bi라고만 두고 문제를 다 풀게 되는데 그게 능사는 아니에요. 좋은 방법이라고는 좀 못하겠어요. 답은 나오는데. 네. 그 다음에 z바분의 z 더하기 z분의 z바가 마이너스 2라고 합니다. 뭐 여기는 이미 켤레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뭐 더 여기 전체에도 켤레 씌울 필요는 없고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z제곱 더하기 z바의 제곱은 마이너스 2배의 z바 되겠어요? 통분한 거잖아요. 통분. 그래서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z 더하기 z바의 제곱이 0이 나와 버립니다. 그죠? z 더하기 z바의 제곱이 0이 나온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만약에 z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z를 a 플러스 bi라고 두면 z바가 a 마이너스 bi가 되니까 요거 두 개 더해버리면 결국 얼마 나오느냐면 2a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a가 나오니까 2a 제곱 전체 4a 제곱이니까 결국 뭐가 나오냐면 a 값이 0이다. 순허수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얘는 z는 순허수다라는 뜻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나다에다가 뭐 이렇게 a 플러스 bi에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내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a 플러스 bi 해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계산이 훨씬 쉽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은 됐고 17번에 이것도 좀 봅시다. 첫 번째 문제에서 이걸 기억을 하세요. 내가 얘기할 건 이겁니다. z의 어떤 복소수의 제곱이 양의 실수다. 어떤 경우에 가능하죠? 어떤 복소수를 제곱해서 양의 실수가 나온다. 이거는 실수란 얘기예요.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죠. z라는 복소수가 실수란 얘기예요. 두 번째, z의 제곱이 음의 실수가 나온다. 이것도 기억을 하세요. 이거는 z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는 건 z가 순허수란 얘기입니다. bi를 제곱해야 마이너스 b제곱이 나오니까 음의 실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 요걸 응용을 하면 18번도 좀 괜찮은 문제인데요. 괜찮은 문제인데 18번에 1번을 보시면 제곱이 실수면 복소수의 제곱이 실수면 알파도 될까? 네. 18번에 1번 알파 제곱이 실수면 알파도 실수다. 도 실수다. 틀렸죠? 대본에 여기 있죠? 그러니까 순호수 잡으시면 돼요. 그죠? 순호수 bi 제곱을 생각을 하면 실수 나오는데 알파는 실수 아니라 순호수가 되니까 틀린 거. 2번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 제로다. 복소수의 제곱이 제로다. 그럼 알파도 제로 또는 베타도 제로다. 이건 엔드죠. OR이 아니고 이게 엔드죠. 네. 엔드 베타도 제로다. 엔드라는 말은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0이고 0이면 이거 맞죠? 네. 맞는데 여기서 이렇게 온 건 틀린 거죠. 왜? 여기 1 넣고 i 넣으면 되죠. 1하고 i를 줘버리면 1의 제곱 더하기 i의 제곱은 0 나오는데 이렇게 가는 거 안 되죠. 네, 3번은 맞고요. 알파 베타가 0이면 알파가 0이거나 또는 베타가 0이거나 이게 0 아니라고 쳐버리면 이게 0 나오죠. 반대로 이거 0 아니라고 치면 이거 0 나오죠. 그래서 맞는 겁니다. 이건 둘 다 0 되면 당연히 맞는 거고요. 정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얘가 0이 아니야. 그럼 나눠버리잖아. 그럼 베타가 0 나오잖아. 얘가 0 아니면 얘는 0이어야 되고, 얘가 0 아니면 얘가 0인 거. 둘 중에 하나는 0이야. 둘 다 0 되어도 이거 만족되잖아.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면 당연히 만족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만족된다고. 4번에 알파 더하기 베타 i가 0이다. 그러면 알파도 제로고 베타도 제로다. 이것도 틀렸죠. 여기 1 주고 또 i 줘버리면 틀린 게 나오죠. 안 됩니다. 요거하고 요거는 실수에서만 성립하는 거예요. 알파하고 베타가 실수일 때만. 5번에 알파 더하기 베타 i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i가 0이다. 같다.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하고 같다. 이거면 앞에 있어요. 자, 요거는 요쪽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요쪽으로 넘기고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i는 0,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묶으면 1 마이너스 i가 되고 이건 0이니까 얘는 0 아니죠? 그럼 이게 0 돼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에 가는 거 맞다 해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요거 말하고 요 말이 지금 요렇게 되려면 언제? 실수 개수일 때. 알파하고 베타가 실수일 때만 그렇게 되고 요거하고 요거는 복소수에서 요거는 뭐보다는 복소수에서도 요거는 성립한다는 거. 두 개 곱해서 0인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0이다. 요게 똑같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실수에서 성립했던 것처럼. 알겠죠? 요 정도고요. 하여튼 여기 내가 일부러 뭐 Z의 I의 거듭 제곱 이거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했는데 이거는 뭐 금방 되는 거고 기억하셔야 될 건 어쨌든 아까 뭐요? 어떤 이게 실수다라고 했을 때 뭐요? 이거랑 같은 겁니다. 혈례가 같은 거예요. 여기서 관계식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A 플러스 BI라고 두고 푸는 거는 할 수 있는데 그건 최후에 정 모르겠을 때 그러면 나오기는 나와요. 단지 그 계산이 좀 복잡하잖아요. 계산이 길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거는 특정하게 언제 Z를 어떤 복소수를 구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두고 가는 건 조금 나중에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관계식을 잡아내는 게 더 조금 좋은 풀이다. 되겠어요? 다음에 이제 7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이제 7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중등 과정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내가 늘 강조하듯이 뭔가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뭐가 더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더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7장에 1차하고 2차 방정식이죠. 네, 1차하고 2차 방정식인데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잘 아는 내용들이고 일단 방정식이 뭐죠? 방정식. 우리가 등식에서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항등식과 방정식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항등식은 우리가 앞에서 뭐 미정계수 정하는 거 수치 대입을 하거나 계수 비교를 하거나 이런 얘기를 했고 방정식 우리가 1차, 2차는 사실 중학교 과정에서 배운 거잖아요. 뭐예요? 방정식이. 그러니까 등식이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성립을 한다는 거죠. 얘는 항상 성립을 한다는 거고 A하고 B라는 게 같다라고 하는 게 항상 성립하면 항등식 어떤 특정한 값을 넣었을 경우에만 이게 같아지면 그걸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특정한 값이 뭐냐 그걸 찾는 게 근을 찾는 거 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등식의 성질이라는 건데 자 A 이퀄 B가 있어요. 그러면 성립하는 거 네 가지가 있죠. 항상 A하고 B가 같다라는 등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A 더하기 C나 B 더하기 C나 같죠? 같은 수를 더해도 된다. 두 번째, 빼도 같다. 세 번째, 곱해도 같다. C가 0이어도 상관없죠, 이건. 근데 이거는 좀 다르죠. 뭐가 붙죠? C가 0이 되면 안 돼요. 0. 0으로 나누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x 더하기 1은 0이다 라고 하는 방정식을 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x는 2x는 마이너스 1이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 이제 얘를 이렇게 이항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항. 이항이라는 표현 자체가 말 뜻을 보면 이 항을 이동한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실제로 항이 이동되는 거예요. 실제로 항이 이동되는 겁니까, 저게? 그러니까 여기 있던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이 성질들을 이용한 거죠. 항을 옮긴 게 아니라 지금 같으면 여기에다 양쪽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같은 수를 뭐 뺐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더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틀린 표현이에요. 등식의 성질을 써서 이렇게 바꿔나가는 겁니다. 항을 이항한다는 말은 등식의 성질들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실제로 이게 넘어간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요. 그거 좀 주의하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른 이런 거는 사실 중학교 1학년 과정이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AX는 B 이거를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뭘 고민해야 되냐면 이게 이제 중등 과정하고 좀 달라지는 건데 우리가 그때는 해가 있는 거 없는 거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우긴 해요. 네.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A가 0이 아니다. 왜?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0으로 나누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 X가 A분의 B라는 해가 나온다는 얘기고, 그죠? 만약에 여기서 A가 0이면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눌 수 있나 없나를 고민해야 하는 거라고. 함부로 나누면 안 된다고. 0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또 두 개가 갈라지는 게 0 곱하기 X는 1, 0 곱하기 X는 0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가 어떻게 됐다? 해가 여기는 무수히 많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되어버리면 등식의 입장에서는 이건 항등식이 되는 거죠. 방정식의 측면에서 보면 해가 무수히 많은 게 되는 거고. 맞나요? 그래서 여기를 풀 때, 이번 장에서 풀 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0이냐 아니냐, 0이냐 아니냐, x의 개수가 0이냐 아니냐 모를 때는 경우를 이렇게 나누어서 풀어야 된다. 되겠어요? 경우를 좀 나누어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 그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절대값 붙은 거 나오는데 절대값 A는 절대값 B, 이거는 어떤 경우죠? 절대값이 두 개가 같은 경우는 두 개가 같은 부호거나 다른 부호거나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풀어버리시면 돼요. 같은 부호거나 다른 부호, 같은 값이거나 부호가 반대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값이 같지 않습니다.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요거 하나 좀 기억을 하시고, 절대값 두 개 붙었을 때 뭐 좀 나누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고, 하여튼 1차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x의 개수가 0이냐 아니냐 구분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건 0이냐 아니냐 구분하는 겁니다. 다음 2차 방정식으로 갈 텐데,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보면, 그죠?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보면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을 세 가지를 배우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2차 방정식이니까 일단 a는 0이 되면 안 되겠다까지. 맞나요? 2차 방정식의 가장 쉬운 풀이 뭐 있죠? 쉬운 풀이? 제일 먼저 배우는 거.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가 제일 먼저예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들을 가지고 두 번째 근해 공식입니다. 그럼 중학교 과정에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또 있죠. 그건 사실 여기서 나온 거랑 여기서 나온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아예 처음에 문제가 이거 제곱은 x 더하기 1의 제곱이 3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가겠죠.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주어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인수분해 하느냐 아니면 근해 공식 쓰느냐 이것만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인수분해. 네, 인수분해. 우리가 앞에서 인수분해 아니죠.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도 인수분해를 배우는 이유가 2차 방식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2차식 인수분해 하는 건 전부 다 2차 방식 풀이하려고 하는 거고.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아이, 그거 아니에요. 네, 근해 공식만 봅시다. 인수분해 할 줄 알잖아요. 그 정도는 알잖아. 자, 근해 공식 어떻게 되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맞나요? 이게 이제 반근이라고 해서 나오는 거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맞나요? 요거 b가 짝수일 때죠. 맞나요?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제 근해 공식을 만들다 보면 요쪽 부분이 그죠? 얘가 왜 판별식이 되느냐라고 하는 게 좀 사실 이해를 좀 해줄 필요가 있죠. 얘가 왜 판별식이 되느냐 이것만 좀 이해를 하고 갈게요. 우리가 이 식을 근해 공식을 만들어 갈 때 보면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이 여기가 4a 제곱의 뭐죠? 여기가 b제곱 빼기 4ac가 되거든요. 이 상태가 되거든요. 맞나? 네, 이 정도가 되죠, 실제로. 그래서 여기에다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x 더하기 2a분의 b가 되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a가 0은 아니라고 하고 0보다 크다고 하죠, 보통. 2a분의 루트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되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은 뭐냐면 왜 d가 b제곱 빼기 4ac 판별식이 이렇게 잡혔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4a제곱 얘는 어쨌든 플러스예요. 맞나요?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그러면 제곱을 한 게 플러스다. 그 말은 이거는 x가 실수다라고 되는 거고 다르게 더 나가면 실근이 되는 거고요. 0이 되면 뭐 이거는 값이 0이라는 얘기니까 이거는 중근을 갖게 된다는 얘기고 제곱을 한 게 음수다. 그러면 저기가 허근을 가진다. 이렇게 허근을 가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곱을 한 게 음수 되는 건 이쪽이 뭐란 얘기예요? 허수란 얘기죠. 제곱해서 음수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판별식이 왜 이렇게 잡혔냐. 그리고 이걸 근해 공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보면 제곱을 한 게 요만큼이다 나오는데 이 전체 우변의 부호는 얘가 결정하거든요. b제곱 마이너스 4ac 부호가 왜 판별식이 됐느냐. 제곱한 게 얘가 플러스면 서로 다른 거 두 개 실수로 존재하는 거고 0이면 이게 다 날라가고 마이너스 2a분의 b 하나 그 다음에 얘가 허글이 되면 제곱해서 음수 나오니까 이쪽이 허수다 복소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왜 판별식이 이렇게 잡혔느냐 정도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근해 공식은 개수가 복소수여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요식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판별식은 좀 다른데 개수가 실수일 때 개수가 복소수여도 근해 공식 자체는 쓸 수가 있어요. 대신에 그렇게 잘 안 하죠. 대부분 인수분해를 좀 많이 이용을 하도록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니면 뭐 실근을 찾아가지고 복소 상등을 이용을 하는 것도 일반적이고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여하튼 여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중등 과정에서 배운 게 많기 때문에 고등 과정에서 조금 더 나온 거 아까 얘기했던 1차식에서는 나눌 수 있느냐 없느냐 1차항의 개수 그죠? 1차항의 개수가 0이냐 아니냐 그거 구분하는 거 그리고 절대값 붙은 거 조금 더 나오고요. 2차 방정식은 크게 더 나오는 건 없습니다. 크게 더 나오는 건 없고 네. 이제 허근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되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